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수능 계속해서 보고 있고 화작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화작은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냐? 결국에는 시간이에요. 시간.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건 시간인데 화작에 몇 분 정도를 쓰는 것이 적절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는 12분에서 15분 정도가 적절하다라고 생각하고 화작을 선택했다면 이왕이면 12분 안에 이 문제를 풀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12분 안에 풀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최대 15분, 15분을 넘어가면 좀 여러분들이 많이 불안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안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고 그 다음에 화작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화법이랑 작문이잖아요. 맞죠? 화법이랑 작문. 그러면 화법은 뭡니까? 화법? 말하는 방법이죠. 그러면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다는 얘기는 이 발표를 보면서 그 말하기의 방법이 적용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이런 거를 따져가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소리죠. 이해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문을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을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말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이해돼요? 네. 그리고 작문도 마찬가지. 어떤 방식으로 글을 썼는가에 집중해야 된다고. 내용이 아니라. 그래서 내용의 반대말은 형식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거는 내용도 물론 주목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는 형식이 훨씬 더 중요하다. 어떤 형식으로 말을 하고 글을 썼는가에 집중을 해서 글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네, 35번 같은 경우에는 말하기 방식을 항상 물어보죠. 네, 말하기 방식을 물어볼 때는 저는 항상 옆에 씁니다. 네, 옆에 쓴다. 옆에 쓴다. 이게 핵심이에요. 지문을 읽으면서 옆에 써놔야 돼요.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그 다음에 36번. 발표를 준비하면 참고한 내용이다. 기억에서 디귿을 구체화한 발표 계획 중 발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말하는 특별한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옆에다가 써서 해결할 거예요. 그러면 이걸 옆에다가 쓰느냐? 그건 아니고 읽으면서 눈에 띄는 걸 눈에 쓴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학생들의 반응. 학생들의 반응 문제는 이 문제로 왔을 때 또 얘기를 해볼게요. 갑시다. 뭘로 시작했냐면 여러분 물고기가 눈을 감는 모습을 상상해 봅시다. 청중의 반응을 살피면 잘 떠오르지 않으시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어떤 부분이냐면 상호작용. 청중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쩌고 저쩌고 라는 선지가 무조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출을 많이 봤다면 청중과 상호작용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일반적으로 물고기는 눈꺼풀이 없어서 눈을 감지 못합니다. 이런 거에 주목할 이유가 없다고요. 이해되세요? 말하기에 방식을 묻는 문제니까. 물의 산이 눈을 촉촉하게 하고 이물질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 눈꺼풀이 필요 없는 거죠. 재진술을 해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시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데 사람의 눈꺼풀처럼 눈을 덮어주는 피부가 있어 눈을 개폐하는 물고기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 물고기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그러면 화제를 제시해줬죠. 눈을 개폐하는 물고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야. 눈을 열고 닫는 물고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읽으면서 재밌겠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한테 바라진 않아요. 바다와 갯벌을 오가는 말뚝망둥어를 소개해드리죠. 얘가 화제인 것 같죠? 누가 봐도 화면을 봅시다. 뭐를 제시해줬어요? 말뚝망둥어의 동영상을 제시해줬네. 맞지? 그러면 이 동영상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나는 옆에다가 동영상이라고 쓸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네, 그래서 동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런 자료를 제시해줬잖아요. 그럼 뭐에 주목을 해야 되냐면 어떤 발표자가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PPT를 보여드리고 있죠. 그럴 때는 항상 이 사람이 자료를 제시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사람이 이 자료를 왜 선택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말똥망동어가 눈을 닫을 때 위로 볼록 솟아 있는 눈이 아래의 구멍으로 들어가고 눈 아래 피부가 올라와서 눈을 덮어줍니다. 아하, 이 사람은 이 동영상을 왜 제시해줬나요? 말똥망동어의 눈을 감았다 뜨는 과정을 보여준 거죠. 이해돼요? 아하, 눈을 감았다 뜨는 과정을 보여주고 어쩌고 저쩌고 눈이 열리고 맞죠? 네. 그 다음에 자료 제시인데 이 사람은 이 자료를 왜 제시했죠? 눈 구조에 대해서 보여주기 위해서죠. 그래서 자료를 제시했다. 항상 이유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말똥망둥어가 물속에만 사는 둥근 망둥어의 안과 눈 근육을 각각 그린 그림입니다. 아하, 이 자료는 그림 자료군요. 말똥망둥어의 눈 근육은 둥근 망둥어에 비해서 그 기울기가 훨씬 가파릅니다. 여기에 이제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대조예요. 대조. 무언가를 설명할 때 그 차이점을 설명을 해줬다는 거죠. 네, 대조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로 인해 눈 근육이 수직 방향으로 수축하면 눈을 아래로 잡아당길 수 있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없다고요. 왜?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묻는 문제니까. 그래서 말똥망둥어는 둥근 망둥어와 달리 눈을 닫을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아하, 연구 자료를 제시해줬다라는 건 중요해요. 뭔가 인용을 한 거니까요. 말똥망둥어의 눈의 개폐는 사람의 눈 깜빡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갯벌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대요. 민물고기 꼬리 말똥망둥어처럼 눈을 개폐합니다. 아하, 눈을 개폐하는 물고기를 또 제시를 해줬네요. 다만 차이는 아하, 또 대조를 해줬네요. 맞죠? 네, 자료를 제시했어요. 나란히 놓인 두 사진이 보이시죠? 사진이 있나봐요. 왼쪽 사진은 밝은 곳에서 꼬꼬리가 눈으로 들어오는 빛을 줄이기 위해 눈 양옆의 피부를 눈을 덮은 모습이고, 오른쪽 사진은 그러면 사진이 이렇게 두 개가 있나봐요. 하나는 밝은 곳이고 하나는 어두운 곳인가봐요. 오케이. 꼬꼬리의 눈 양옆 피부는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뭐 그렇대요. 그렇다면 꼬꼬리는 낮과 밤 중 언제 주로 활동을 할까요? 대답을 듣고. 아하, 청중의 대답을 듣고 있네요. 그러면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하다고요. 괜찮죠? 네, 밤이죠. 야행성인 꼬꼬리는 어쩌고 저쩌고. 오늘 발표 내용 잘 이해되셨나요? 이해를 확인하고 있다, 뭐 질문을 했다, 이런 거 중요하고요. 말똥망둥어와 꼬부리는 모두 눈을 개폐하지만 그 양상과 역할은 각각 다르죠. 뭐 정리를 해준 것 같아요. 됐죠? 네. 그러면 35번 풀러가자 이거지. 봐봐요. 전문 용어의 개념을 정리했다. 그러니까 봐봐. 내가 여기에 오른쪽에 썼잖아요. 그럼 나는 이 오른쪽에 쓴 것만 가지고 풀 거예요. 이해돼요? 오른쪽에 쓴 것만 가지고 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개념 정의 이런 거 썼나요? 안 썼어요. 이게 빨리빨리 돼야 돼요. 이해돼요? 청중의 요청에 따라서 발표 내용에 대한 정보를 추가했다. 청중이 요청한 적이 없었어. 청중이 내용을 예측하면서 듣도록 발표 진행 순서를 안내했다. 그럼 발표 진행 순서는 처음에 안내하겠죠? 네. 근데 우리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그렇죠? 진행 순서 안내한 적 없어. 청중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질문을 하고 반응을 확인했다. 상호작용. 반드시 문제로 하나쯤 나오게 된다. 중요하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죠? 네. 나왔잖아요. 청중과 공유하는 기억을 환기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빈출선지거든요. 네. 요런 거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봐봐요. 35번에 이렇게 오른쪽에 옆에다가 쓰면서 계속하니까 어때요? 문제 그냥 그대로 나오죠.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36번 보죠. 도입부에서는 청중의 관심을 유도해야겠다. 그러면 물고기에게서 흔히 보기 어려운 모습을 떠올리도록 요청했다. 눈 감는 모습 옆에 우리 봤었잖아요. 상호작용. 질문하고 눈을 잘 떠오르지 않는, 물고기가 눈을 감는 모습은 잘 떠오르지 않으니까 그거를 요청을 했죠. 오케이.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서였군요. 그 다음에 말똥망둥어의 눈의 개폐 과정을 드러내기 위해서 눈과 눈 아래 피부의 움직임을 순서대로 설명해야겠어. 자, 그러면 말똥망둥어 눈의 개폐 과정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료 중에서 어떤 거죠? 요거잖아요. 동영상. 그러면 여기에서 눈과 눈 아래 피부의 움직임을 순서대로 제시했나? 눈이 어쩌고 저쩌고, 눈 아래 피부가 어쩌고 저쩌고. 순서대로 제시했네요. 네. 그러면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똥망둥어 눈의 개폐가 가능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말똥망둥어와 사실 여기서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그 다음에 말똥망둥어와 둥근 망둥어의 눈 근육을 비교해서 설명해야겠어. 아까 대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 다시 올라가 보죠. 말뚝망둥어, 둥근망둥어, 대조를 했다. 오, 자, 여러분들 이런 거는 여러분들 이 문제가 나오기 전에 글을 읽으면서 이미 예측이 됐어야 했던 내용이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여러분이랑 저랑 글을 읽는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물고기의 눈 개폐 양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뚝망둥어의 동영상과 꾸꾸리의 사진을 제시해야겠어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말뚝망둥어는 동영상을 줬고, 맞지? 그 다음에 꾸꾸리는 사진을 줬죠. 꾸꾸리는 네, 사진을 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료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죠. 역시. 그 다음에 꾸구리 눈이 개폐된 모습의 차이를 드러내기 위해서 두 사진을 화면에 순차적으로 제시하겠어. 순차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죠. 무슨 소리입니까? 왼쪽 사진은, 오른쪽 사진을 나란히 놓았죠. 네, 그래서 순차적으로가 틀려서 답은 5번. 네, 그럼 보세요. 화작에서 여러분들 내용을 묻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내용을 안 물어보죠. 말하기 방식, 말하는 패턴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 하면 돼요? 말하기 방식, 말하기 패턴을 여러분들이 생활화하면 되는 문제라고요. 괜찮습니까? 네, 그러면 다음 37번으로 갈게요. 반응 있잖아요. 반응은 유형화할 수 있어요. 어떻게 유형화할 수 있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는, 알파 이렇게 네 가지의 반응이 있거든요. 플러스는 뭐냐면 긍정, 마이너스는 부정 이런 거예요. 아, 이 발표는 이렇게 해서 좋았어. 재밌어서 좋았어. 이 발표는 지루해서 아쉬웠어. 아쉽다 이런 거예요. 부정이죠. 그 다음에 는은 뭐냐면 내가 알고 있던 배경 지식을 꺼내는 경우. 이해돼요? 내가 어디에서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건 배경 지식과 같다. 이렇게 해서 는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 알파는 두 종류거든요. 뭐냐면 더 알아보고 싶은 내용. 이해돼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나면 이게 진짜 다른 화작 문제에 적용이 되는지 알아보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더 알아보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두 번째 알파는 추가 자료, 추가 정보 요청 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더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아쉬워. 그럼 저는 알파, 마이너스 이렇게 쓰거든요. 무슨 소리인지 읽어볼게요. 눈꺼풀이 없는 다른 물고기들은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어떻게 조절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어서 그것을 알고 싶어. 추가 정보를 요청하고 있죠. 저는 이러면 알파라고 쓴다고요. 괜찮죠? 상어에도 눈꺼풀 같은 피부가 있다고 알고 있어. 알고 있는 정보를 꺼냈네요. 그 피부가 꾸구리 눈에 있는 피부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지 누리집에서 검색해야지. 더 알아보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말뚝망둥어 눈의 개폐가 사람의 눈 깜빡임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정보는 흥미롭지만 요거는 흥미롭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 연구 결과가 믿을 만한 것일까? 뭔가 믿을 만한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어요. 도서관에서 찾아봐야겠다. 그러면 더 알아보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알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놓고 선택지를 가면 좀 쉬워져요. 학생 1은 발표에 언급되지 않은 정보에 대해 궁금증을 드러냈다. 그게 알파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발표 내용과 관련해서 배경지식을 떠올리고 있다. 는 맞지요? 네. 학생 3은 발표에 제시된 내용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 그래서 더 알아보고 싶어 하는 거죠. 네. 학생 1과 3은 알게 된 정보의 효용성을 판단하고 있다. 그러면 효용성이란 건 뭐죠?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잖아요. 근데 보세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습니까? 전혀 아니죠. 학생 1도 3도 그렇지 않습니다. 답은 4번. 학생 2와 3은 추가 정보를 탐색하려고 있다. 그게 알파에 해당하는 내용이니까 맞아요. 어때요? 쉬워졌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을 어떻게 줄이나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화작이 뭘 물어보고자 하는지부터 따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38에서 42번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38에서 42번을 볼 때
제가 생각했으면 좋겠는 건 문제부터 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문제. 무슨 문제를 읽었으면 좋겠냐는 거냐면 얘예요. 요걸 읽으면 여러분들 설계가 돼요. 설계. 무슨 소리냐? 가는 전통문화 연구 동아리 학생들의 대화이고 나는 이를 바탕으로 학생이 일이 작성한 초고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하. 그러면 주제가 전통문화에 관련된 내용이구나. 그리고 가와 나는 연결되어 있구나. 이런 설계를 할 수 있거든요. 괜찮아요? 네. 그래서 그런 설계를 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요거부터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얘기를 좀 해볼게요. 38번은 학생 일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요런 거는 주로 뭐냐면 진행자예요. 진행자. 한 사람만 묻고 있을 때는 진행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쓸 거예요. 요것도 마찬가지. 옆에 쓰면서 해결할 거예요. 이해돼요? 화작은 거의 다 옆에 쓰면서 해결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39번 의사소통 방식. 요거는 A, B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옆에 쓰면서 요거를 실시간으로 풀 거예요. 실시간으로 푼다는 얘기는 A를 읽고 나면 1번, 2번 더 풀 수 있는 게 없네. B를 읽고 나면 3번, 4번, 5번을 지워나갈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네, 40번 가에서 학생 1의 대화의 내용과 자신이 떠올리는 생각을 작성한 메모이다. 기억에서 미음이 나에 반영된 양성. 여러분들 40번 같은 문제는 뭘 조심해야 되냐면 얘가 나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뭘 읽고 풀어야 되죠? 나를 읽고 40으로 와야지. 이해돼요? 가 읽고 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41번으로 가서 나의 글쓰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걸 물어봤죠? 요것도 마찬가지 옆에 쓰면서 해결할 겁니다. 괜찮으세요? 네, 옆에 쓰면서 해결할 거예요. 42번 나의 마지막 문단을 고쳐 썼다 라고 있어요. 고쳐 쓴 거는 이 문제에 와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고쳐 쓴 포인트만 찾을 거예요. 고쳐 쓴 포인트 찾기만 잘하면 해결됩니다. 괜찮으세요? 네. 그러면 가를 읽으러 가볼게요. 자, 가를 읽으면서 쓸 거예요. 옆에다가 무엇을 쓸 거냐? 어떤 걸 쓸 거냐? 대화의 기술을 쓸 거예요. 이 사람이 썼던 대화의 기술. 괜찮아요? 무슨 얘기냐? 보세요. 교지에 우리 동아리 이름으로 글을 실기로 했잖아. 이거는 뭐냐면 환기란 얘기가 창문 열어서 공기 환기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저번에 했던 얘기를 떠올리게 만드는 recall. 여러분들 또 국어는 못하는데 영어는 잘하는 친구들 많잖아요. recall, 회상 이런 거예요. 네,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으로 등재 신청한다는 전통 한지에 대해 쓰기로 한 거 기억하지? 지난 내용을 환기시키고 있어요. 전통 한지의 우수성부터 이야기해볼까? 뭘 정해줬습니까? 화제를 정해줬죠. 네, 전통 한지의 우수성부터 이야기를 하자. A가 바로 시작이 됐네요. 그러면 몇 번을 풀 준비를 하고 있어야겠습니까? 39번을 풀 준비를 하고 있어야겠다 생각 들죠? 조사해보니 유럽에서는 손상된 종이 문화재를 원상태로 돌리는 용도로 우리 전통 한지를 쓰고 있대. 조사한 내용을 얘기한 거죠. 나도 봤는데 전통 한지가 보존성이 좋아서 그렇대. 목재 펄프로 만든 서양 종이는 그럼 나도 봤는데 이런 게 중요하다고. 이해돼요? 나도 봤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동인 거죠. 동의를 표현하는 거죠. 목재 펄프로 만든 서양 종이는 빛에 취약해서 변색, 퇴색이 발생하는데 전통 한지는 빛에 안정적이야. 대조하고 있죠. 서양 종이랑 우리나라 종이랑. 서양 종이는 빛을 받으면 색이 잘 변하는데 전통 한지는 빛에 더 강하단 말이지. 뭐 하고 있습니까? 학생 3의 말을 재진술하고 있죠. 네, 다시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재진술이라 해도 되고 정리라 해도 되고. 동의했네요. 또 중국, 일본에서도 전통 한지처럼 당나무로 만든 종이가 있지만 전통 한지는 섬유 조직이 교차로 배열되어서 더 질기고 오래간데 또 대조하고 있죠. 중국, 일본 전통 한지를 대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A를 읽었으니까 어디로 간다고요? 39번으로 간다고요. 학생 2는 학생 3의 말을 자신의 표현으로 바꿔서 얘기했다. 이게 재진술인 거죠. 네, 이해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학생 3은 학생 2가 말한 내용에 대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덧붙였다. 아까 이거는 뭐 기억이 날 텐데 읽었다면 맞죠? 나도 봤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덧붙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또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덧붙였어요. 네, 그래서 39번에 2번은 맞는 거죠. 네, 이제 나머지는 B를 읽고 풀어야 되는 거네요. 봅시다. 그런데 학생 1이네요. 이렇게 우수한 전통 한지가 정작 국내에선 잘 사용되지 않고 있어. 이건 뭘 얘기한 거냐면 문제점을 얘기한 거예요. 문제점. P는 problem 이라는 뜻이에요. problem. 뭔가 특정 글자를 쓰면 걸리는 것 같아. problem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맞아. 잘 사용되지 않으니 제작업체도 많이 줄었다고 들었어. 동의하고 있죠? 또 전통한지가 계승될 수 있었던 건 장르 역할이 큰데 기술 전수받을 사람이 별로 없다. 기술이 전수받을 사람이 없다라는 문제점. 제작업체가 줄어들었다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네요. 그럼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오케이. 이 학생 일은 계속해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화제를 던지고 있죠. 이해돼요? 네. 전통한지를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뭐가 있을까? 우선 높은 품질을 유지해야지. 솔루션을 하나 얘기한 거예요. 네, 솔루션이라는 뜻입니다. S는 그러려면 전통 방식으로 만들고 국내산 당나무만 사용해야 해. 또 기술 전수 교육도 필요해. 높은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것 같네요. 품질 유지도 중요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 사라지게 될 거야. 그러면 학생 3과 학생 2의 의견은 약간 다릅니다. 괜찮아요? 다른 의견?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 품질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학생 2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도 그렇게 생각해 라고 얘기했으니까 뭘 하고 있죠? 동의하고 있죠. 그래서 전통한지 사용을 늘리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해.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학생 3이 또 딴지를 걸어요. 맞죠? 딴지라고 쓰고 싶긴 하지만 추가 의견 제시 라고 썼습니다. 네, 딴지라고 써도 돼요. 여러분들 시험장에서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바로바로 나오는 게 좋거든요. 딴지라고 써도 돼요. 난 민간에서 많이 사용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민간이 중요하다. 그래서 계속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죠? B 안 끝났어요. 그런데 쓰이는 한지는 기계로 만들거나 수입산 당나무로 만든 품질이 낮은 한지야. 그렇게 해선 전통 계승하기 어려워. 뭐 하고 있습니까? 반박하고 있죠. 민간에서 쓰이는 한지가 품질이 낮다는 건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 뭐를 이제 제기하고 있냐면 신뢰성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어요. 출처가 어디냐. 그리고 또 다른 의견이 있네요. 옛 것을 유지해야만 전통 계승일까? 보존만이 좋은 건 아니라고 봐. 또 반박하고 있죠. 네, 재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B 내용이 끝났네요. 자, 그러면 가자. 학생 2는 학생 3의 의견을 수용한 후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반박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아까 보니까 수용하는 부분도 있었잖아요. 맞죠? 동의해서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덧붙인 내용이 있었어요. 네, 3번 맞고 그 다음에 학생 3은 학생 2가 제공한 정보가 정확한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아까 보니까 민간이 쓰는 한지가 품질이 낮다는 건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 신뢰성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죠? 네, 4번은 맞는 내용. 그럼 5번이 답이어야 될 것 같은데 5번 학생 3은 학생 2가 제시한 해결 방안이 공정하지 못하다를 지적하고 있다. 네, 공정하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치우침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방면으로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네, 여러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학생 3이 학생 2를 반박하고 있는 부분을 다시 가볼게요. 학생 3이 학생 2를 반박하고 있는 부분은 여기잖아요. 옛 것을 유지해야만 전통이 계승일까? 보존만이 좋은 건 아니라고 봐. 그러면 이게 여러 방면으로 사용되지 못해서 학생 3이 이런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공정성에 대한 반박이 아니에요. 네, 공정하지 못하다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됩니다. 괜찮으시죠? 네. 계속해서 읽자. 또 얘기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학생 1이 중재를 하나 봐요. 너희는 각각 전통 한지의 원형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입장과 두루 사용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입장인 거지 둘 다 일리가 있는 말이야. 오케이. 뭐 해줬습니까? 그렇죠. 재진술 해줬죠. 재진술도 해줬고 둘 다 일리가 있어. 동의도 해줬네요. 괜찮아요?
잠시만. 나는 나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얘는 나가고 싶나 봐요? 안 나갈 거예요? 기싸움을 해야 되는군요. 다시. 네. 재진술도 해줬고 동의도 해줬던 것 같아요. 동의도 하고 있어요.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전통 한지와 그 제작 기술의 자부심을 갖고 명품의 가치를 지켜나가 전통 한지가 더 사랑받도록 해야 한다는 거야. 뭐 강조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난 사용 가치 측면에서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어쩌고 저쩌고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해. 전통 한지가 친환경 소재, 인체 친화형 소재로도 주목이 받고 있잖아. 얘기 잘 들었어? 메모를 해뒀다. 글을 써볼게. 아까 학생 1이 글 쓴다고 했잖아요. 맞죠? 네, 그러면 38번으로 다시 가서 대화 참여자에게 적극적인 태도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우리 그런 거 옆에다가 안 썼어요. 추후 모임에서 논의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논의할 사항을 안내하긴 했지만 추후 모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서 틀렸습니다. 대화 참여자 입장을 확인한 후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다.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아니라 각각의 입장을 정리해 준 거예요. 괜찮죠? 합의라는 건 두 사람 악수해 이런 거거든요. 질문을 해서 대화 내용을 전환하고 있다. 질문을 해서 대화 내용을 전환했습니까? 이게 아까 안 썼거든요. 근데 사실 봐봐요. 전통 한지 우수성부터 이야기해볼까? 맞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거지 둘 다 일리가 있는 말이야 했고 아니지 더 앞으로 가야지. 사용되지 않고 있어. 그럼 해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여기 계속 화제를 제시하는데 화제를 제시하는 방식이 뭡니까? 질문이죠. 네, 그래서 여기 그래서 질문을 해서 대화를 하고 있던 내용을 전환시켰어요. 문제점에서 해결 방안으로 전환을 한 게 맞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제시한 정보에 대해서 출처를 요구하고 있다. 출처를 요구한 적은 없어요. 학생 3이 아까 뭔가 이제 믿을만한지 확인이 필요해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출처를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자, 40번부터는 나에 대한 얘기죠. 나로 가볼게요. 자, 이제 장문인데 장문에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문단 번호 매기세요. 문단 번호 1, 2, 3, 4, 5. 자, 장문에서 문단 번호를 매기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문제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네,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매기라고 하고요. 여기에서는 안 나왔지만 장문에서 심심치 않게 4문단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3문단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문단 번호를 좀 매기고 각각의 문단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런 거에 좀 더 집중해서 읽어야 돼요. 네, 1문단을 보자. 우리 고유의 방식으로 제작된 전통 한지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문화유산이다. 뭐 그런가 봐요. 이에 대해 문화재청에서는 전통 한지와 그 제작 기술을 유네스코 어떻게 선정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뭔가 특별하게 글을 쓸 때 어떤 특징을 써서 글을 썼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근데 화제를 제시한 건 일단 한지에 대해서 이제 제시를 한 거니까. 전통 한지의 장점은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가 봐요. 보존성이 우수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유네스코 세계기록 문화유산을 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보유했는데 그중 대부분이 전통 한지에 기록된 문화유산이라는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그러면 장점이 보존성이 우수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그 뒷문장에서는 뭘 얘기한 거예요? 근거. 맞죠? 주장의 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통 한지처럼 당나무를 원료로 하는 주변국들을 종이와 비교해도 뭘 했습니까? 대조. 첨의 조직이 조차로 배결되어 더 질기고 보존성이 좋다. 보존성 좋다는 얘기로 끝났죠? 네, 그렇다. 국내에서 전통 한지는 사용 부진으로 인한 위기를 겪고 있다. 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프라블럼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제가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제 시험지에도 쓰고 있는 것들이에요. 지금 보시면 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막 이렇게 옆에다가 열심히 쓰거든요. 저는 실제로 제가 하고 있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잠깐만 끊어가자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렇게 옆에다가 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걸 쓸 시간이 어디 있어요? 라고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근데 제 생각은 뭐냐면 이걸 안 쓰면서 그냥 눈이 가는 대로 읽으니까 문제를 풀 때 계속 돌아가서 찾고 하느라 시간이 많이 간다. 이게 제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면서 생각하면서 글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유럽에서는 우리 전통 한지를 손상된 문화재 복구에 사용하는 등 관심이 높은데 정작 국내에서는 사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 제작업체도 전수자도 줄어들어서 향후 전통 한지의 명맥이 끊어질까 염려하는 사람도 많다. 그래서 전통 한지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4문단. 우선 품질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하, 해결 방안 나왔네요. 이를 위해 재료 측면에서는 국내산 당나무만을 써야 된다. 품질 유지에 대한 얘기예요. 또 제작 기술 측면에서는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료, 기술, 제작 기술이라는 두 개로 분류한 거예요. 분류도 중요해요, 여러분들.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된다. 다음으로 전통 한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자, 그러면 품질도 유지해야 돼.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해. 나열된 거거든요. 해결책, 무언가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때는 저는 번호를 매겨요. 품질을 유지한다 1번, 확대하기 위한 노력 2번, 이렇게 번호를 매깁니다. 정부 차원에서 공공 부문의 전통한지 사용을 장려하고 해야 된다. 민간 차원에서는 다시 분류했죠. 노력을 정부랑 민간으로. 괜찮습니까? 1일 예로 전통 한지는 친환경 소재로 주목받아 어쩌고 저쩌고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례를 제시했네요. 전통 한지와 그 제작 기술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으로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전통 한지가 더욱 사랑받을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네, 그렇대요. 얘는 또 들어간 것 같네. 자, 40번 보자. 자, 이제 기억에서 미음이 나에 반영된 양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야 돼요. 그러면 유럽에서는 문화재 상태 복구에 쓴대. 그러면 문화재 상태 복구에 쓴다는 얘기 혹시 기억나요? 혹시 기억이 나면 좋겠는데 여기에 썼어요. 여기 3문단에 썼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봐요. 학생 2회 발화를 토대로 작성된 기억은 이제 여러분들 화작이 좀 더 어려워지면 어디를 틀렸다고 할 수 있냐면 여기. 여러분들이 좀 찌질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찌질한 거 맞아요. 찌질을 할 수 있는데 학생 1이냐 2냐 3이냐를 1이냐 2냐 3이냐를 가지고 오답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기억은 학생 2의 발화를 토대로 작성된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전통 한지의 우수성을 부각하기 위한 내용으로 나에 반영되었다. 그러면 전통 한지의 우수성,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은 어디죠? 여기잖아요. 장점. 그러면 장점에서 유럽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아니죠. 네, 그래서 답은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거 맞죠? 네, 답은 1번이에요. 나의 우수성을 부각하기 위한이 틀렸어요. 어디에 반영되었다고요? 문제점 제시할 때 반영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 보존성이 뛰어나다. 근데 뒷받침할 자료가 더 필요하다. 그럼 보존성이 뛰어나다는 얘기는 언제 했나요? 보존성이 뛰어나다. 여기 했죠. 네, 그래서 당나무를 원료로 하는 주변국들의 종이랑 비교를 해도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학생 3의 발화를 토대로 작성된 거는 일단 앞에서 확인해 보시면 맞아요. 세계 기록 유산과 관련된 내용이 추가가 되어서 그러면 다시 왔다 갔다를 너무 많이 해야 되긴 한다. 어쩔 수 없어. 국어는 왔다 갔다 해야 돼. 네, 그래서 보면 유네스코 세계기록 문화유산과 관련된 근거가 추가가 됐죠. 네, 그렇게 해서 니은에 반영된 게 맞아요. 그 다음에 디귿 보자. 학생 빛이 안정적이고 질기고 오래간다. 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 전통 한지의 보존성을 설명하는 내용 중 일부가 제외돼서 나에 반영됐대요. 그러면 다시 빛이 안정적이고 질기고 오래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아까 전통 한지의 장점 얘기를 할 때 한번 볼까? 보존성이 우수하다. 보존성이 우수한데 질기다는 얘기가 있는데 빛에 강하다가 없네. 아까 우리 가에서 얘기한 것 중에 빛에 강하다는 얘기가 없네요. 그래서 일부가 제외된 거 맞아요. 그 다음에 4번 전통 방식, 국내산 당나무, 기술 전수 이런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분류가 필요할 것 같대요. 전통 한지의 품질 유지를 위한 방안이 범주화되었다. 우리가 아까 분류라는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맞죠? 분류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제작 기술의 측면에서는, 재료의 측면에서는, 그 다음에 정부 차원에서는, 민간 차원에서는 이렇게 분류를 했었잖아요. 맞지요? 네, 그래서
품질 유지를 위한 방안도 범주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전통 한지의 사용 확대를 위한 방안이 구체화되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나라고 살펴보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이런 거 해줘야 되는데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네, 40번까지 했어요. 41번. 그럼 옆에다가 쓴 거 바탕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신의 특별한 경험을 활용했다. 그런 거 없어요. 독자에게 익숙한 상황을 들어서 예상되는 반론에 대해 반박했다. 이게 있으면 여러분들 반드시 체크해야 돼요. 이 빈출 소재거든요.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를 들어서 주장의 실현 가능성을 제시했다. 사례를 든 거는 있었던 것 같아요. 사례를 든 거는 이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친환경 소재를 주목받아서 의류랑 침구류 제작에 사용되고 있어서 범위가 확대된다.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했어요? 전통 한지의 활용 분야를 넓혀야 되는데 어디로 넓혀야 되냐? 의류, 침구류 제작으로 넓혀야 된대요. 자, 그러면 주장의 실현 가능성을 제시한 거 맞나요? 맞아요. 실현 가능성을 넓힐 수 있냐? 라는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의류, 침구류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답은 3번. 물리적 특성을 분석해서 물리적 특성 즐기다 맞죠? 문제상의 원인으로 제시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있었잖아요. 맞죠? 문제가 있는데 문제의 원인은 뭡니까? 제작업체 줄었고 사용하는 사람 없고 이런 거잖아요. 네? 제재의 물리적 특성 즐기다랑 문제상의 원인 한지를 쓰는 사람이 없다랑 관련이 전혀 없죠. 네. 원인으로 제시하진 않았어요. 보도 자료의 내용을 인용을 했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옆에다가 써야 됩니다. 인용한 내용 없어요. 42번. 나의 마지막 문단을 고쳐 쓴 거다. 그러면 나의 마지막 문단이랑 보면 되잖아요. 맞죠? 여기 빨간색 네모를 친 게 나의 마지막 문단이에요. 자, 그래서 얘를 요거로 고쳐 썼다. 여기서는 뭘 주목해야 되냐면 방향성. 방향 주목해야 돼요. 방향. 요렇게 고쳤을 수도 있고 요렇게 고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맞죠? 얘를 요렇게 고쳐 쓴 거예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자랑스러운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 다음에 문화유산으로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세계적인 문화유산이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포인트만 찾으면 돼요. 따라서 전통 한지를 더욱 사랑받을 수 있고 계승하고 발전시키려면 전통 한지와 그 제작 기술의 원형을 보존하여 품질을 유지하는 한편 전통 한지가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앞의 내용을 뭐 한 것 같아요? 요약한 것 같죠? 앞의 내용을 요약했다라는 게 가장 큰 눈에 띄는 포인트네요. 자, 그러면 볼게요. 기대 효과를 제시했다. 아닌 것 같고. 계승해야 될 필요성이 드러나지 않으니 관련된 내용을 추가했다. 계승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더 얘기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발전을 위한 방향을 앞서 제시한 두 가지 방향이 모두 드러나도록 써야겠군. 이게 맞는 거죠. 아하. 그래서 품질을 유지,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이라는 두 가지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언급하며 사용한 접속 표현이 적절하니 수정해야겠군. 접속 표현을 수정한 적 없습니다. 접속 표현은 뭐죠? 따라서 이런 거 수정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앞부분에서 이미 다룬 내용은 삭제하고 삭제한 적 없습니다. 네, 그렇고요. 자, 이제 마지막 세트 43에서 45 갑시다. 장문 상황 학생이 작성한 초고. 그러면 뭘 쓰려고 하냐?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글을 쓰고 싶대요. 화제를 줬어요. 네, 그러면 장문 문제죠. 반드시 뭐라고요? 문단 번호 매기라고요.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 5문단. 네, 문단 번호 매기셨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하나씩 볼게요.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요거는 여러분들 반드시 뭐 하면서 써야 됩니까? 옆에 쓰면서 읽어야 돼요. 맞죠? 네, 이제 옆에다가 쓴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좀 되셨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초고를 읽은 교사의 조언이다. A를 작성한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는 그냥 그때 풀면 될 것 같고 45번은 빈출 유형이죠. 네, 빈출 유형이고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렵고 제일 시간 많이 걸리고 요거는 그때 가서 또 풀어볼게요. 1문단 일자 제목을 비워놨네 이 친구가. 제목이 좀 어려워요. 항상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이 관심을 즐기고 참여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런 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현황이에요, 현황. 우리가 주제가 기후변화에 대응과 관련된 걸 쓰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뭘 알려줘야 되냐면 그게 현재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걸 현황이라고 해요. 현황을 제시했는데 그러나 청소년의 참여도는 여전히 낮다. 그러면 이건 뭐가 되는 거냐면 문제점이 되는 거죠. 청소년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참여를 안 해. 문제점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원인에 대해서 항상 분석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문제가 나왔잖아요. 문제가 나오면 바로 해결책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가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들 성적이 안 올라요. 그러면 성적이 안 오르면 바로 해결 방법을 제시하면 되죠. 공부를 열심히 하십시오. 이러면 안 된다고. 공부를 어떻게 열심히 할 건데. 그러면 뭐부터 분석을 해야 되냐면 공부를 왜 해도 성적이 안 나오는지를 봐야지.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뭐 공부를 하는 태도가 잘못됐을 수도 있고, 방향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푸는 문제가 수준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원인을 제시해줘야 해결책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항상 뭔가 문제가 나오면 그 원인이 나와야 돼요. 주의. 그래서 원인은 여러 가지다. 청소년들은 기후변화 대응 방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제대로 모른다. 오케이. 그러면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뭐가 있는지를 모른다. 그 다음에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도 참여하기가 어렵다. 반대로 알면서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원인을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 줬죠. 이렇게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설명할 때는 번호를 매긴다고요. 1번, 2번. 괜찮습니까?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너무 큰 과제라고 인식해서 자신의 실천은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참여하지 않는다.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했네요. 이를 고려할 때 청소년의 참여를 이끌어내려면 오케이. 그러면 청소년이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줘야 된다. 해결책에 대해서 제시를 한 거죠. 이때의 대응 방안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사회적인 차원의 것까지 다양하고 생활 속에서의 실천과 함께 그러한 실천을 사회적인 차원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 뭐 그렇대요. 그래서 사회적인 차원으로 확산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청소년이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주고 1번 사회적인 차원으로 확장시키자 2번 괜찮습니까? 넘어갈게요. 자신의 활동을 통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는 인식을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하, 인식 형성도 중요하대요. 해결책 3번에 해당하는 거겠죠? 네. 기후변화 대응의 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형성이 돼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구나. 그렇구나 하면 될 것 같고요. 긍정적 인식이 형성되려면 대응 활동이 효과가 있었다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공적 경험이 쌓여야 한다. 성공적 경험이 필요하대요. 4번이라고 저는 썼어요. 물론 인식을 위해서 경험이 필요하다긴 한데 약간 내용이 좀 떨어져서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아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해야 성공적인 경험을 만들 수 있대요. 그러니까 학교 교육이 변해야 된다라는 결론으로 가죠. 네. 학교가 해줘야 되는데. 그 다음에 오문달 지원을 통해서 실천을 하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얘는 뭐 한 거예요? 정리해 준 거죠. 네, 그럼 정리라고 쓰고 넘어가죠. 네, 43번 보자. 초과에 반영되지 않는 것은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 솔루션에 해당하는 얘기고요. 지원 정책. 그러면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근데 지원의 정책이 나오는지는 않았네요. 맞죠? 네, 그래서 답은 2번. 지원 정책이 나오지 않았어요. 참여도가 낮은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의 인식 형성이 중요하다. 인식이 형성이 돼야 된다. 해결책으로 제시를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참여의 필요성. 청소년이 참여를 해야 되냐? 청소년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라고 했었으니까 네, 참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정답은 2번. 44번으로 가서 글의 제목은 독자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표현을 하는 게 좋아.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오문단에서 말하고자 한다. 봐봐. 오문단. 그러면 아까 장문 번호, 문단 번호 안 매긴 학생들은 오문단을 찾아 나서느라 시간을 보내겠지. 괜찮아요? 문단 번호 매겨야 되는 이유 알겠어요? 나온다고요.
그래서 5분단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잘 드러나는 내용으로 쓰면 좋겠어. 자, 그러면 조건이 두 개인 겁니다. 심각성을 제시해라. 5분단에 썼던 내용을 써라. 괜찮습니까? 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보냐면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관련된 얘기가 있는 선지만 일단 고릅니다. 기후변화 정책 어쩌고,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삶의 양식 전환 어쩌고, 환경에 위협받아서 오, 기후변화의 심각성인 것 같아. 기후변화 문제, 뭐 문제가 있나 봐. 살짝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미래를 위협하는 기후변화, 오케이, 기후변화의 심각성, 미래를 위협하니까 5분단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 5분단에서 뭘 얘기했죠? 실천해야 되고 지원해야 되고. 괜찮습니까? 네, 그러면 실천해야 되고 지원해야 되고. 그러면 인간 중심의 삶에서 환경과 전혀 아닌 것 같고 실천적 노력으로 모여라. 실천을 도와서 대응을 실천해야 된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두 개 비슷한 말인 것 같죠? 근데 4번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나타낸 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다시 지워내고 실천을 도와서, 그러면 실천과 지원 이 둘 다 있는 얘기니까 5번이 답이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마지막 문제 45번 보자. 추가로 수집한 자료래요. 그러면 이 자료를 활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자료를 일단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자료를 해석을 해야 이 자료를 어떻게 쓸지를 알지. 이해돼요? 그러면 자료를 먼저 해석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겁니다. 기후변화 대응 활동 설문자료 어쩌고저쩌고 참여하지 않은 이유. 자, 이렇게 원그림이 나와 있잖아요. 뭘 보냐면 제일 많은 거, 두 번째로 많은 거를 봅니다. 대체로 이 안에서 답이 나와요. 참여 기회가 없고 관심이 없다. 이게 대부분이 나왔고 이것도 마찬가지. 눈에 띄게 많은 것만 보면 돼요. 일회용품을 줄이는 거, 에너지 절약, 지역 환경 개선 활동에 참여했구나.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니은으로 가서 세상에 니은이 없다. 자, 니은 도망갔어요. 네, 니은 신문기사래요. 청소년 기후변화 대응 세미나가 개최됐다. 참여자들은 기존의 교육이 기후변화에 관심을 갖도록 만들었으나 청소년들의 실천적 대응을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아하, 한계가 있었대요. 맞죠? 실천을 하기에는 부족했다.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청소년들도 적극 참여하고 실천하며 효용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학교 사회의 그러면 무슨 얘기로 이어질 것 같습니까? 학교 사회가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이어질 것 같죠? 네, 디귿. 인터뷰 자료. 현재 각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을 시행하고 있지만 각국에서 설정한 목표로 감축을 하더라도 2020년에 출생한 세계 각국의 아이들은 평생 동안 50년 전에 태어난 세대에 비해 7배 수준의 폭염을 겪을 것으로. 그러면 이거는 뭐에 대한 얘기예요?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얘기인 것 같죠? 네, 그러면 심각성 정도 정리하고 가는 거지. 괜찮아요? 기억다시 이를 활용하여 청소년들의 대응 방안에 무관심하거나 관련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것을. 자, 그럼 보자. 대응 방안에 무관심하다고 했습니까? 그렇지. 별로 관심이 없다. 참여 기회가 없다고 했습니까? 관련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고 했습니까? 관련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내용도 있어요. 그러면 방안을 실천하더라도 효과가 없다고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이유. 잘 생각해봐요. 대응 방안에 무관심하다. 관련 정보가 없다라는 얘기는 정보를 알려주면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근데 방안을 실천을 한 사람들이 아니지 일단. 그래서 방안을 실천하더라도가 틀린 거야. 이 아이들은 정보가 없다. 방안에 무관심하다라는 거는 이 기후변화 대책에 대해서 동참하지 않은 거야. 방안을 실천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틀린 거야. 요걸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괜찮습니까? 대응 방안에 무관심하다.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건 이 사람들은 실천한 게 아니라는 거지. 답은 1번. 근데 이게 답이 1번이라는 게 안 보이면 계속 2번, 3번, 4번, 5번 사이에서 헤매다가 아무거나 찍고 나오는 거지. 이해돼요? 조심하세요. 그래서 얘는 선택지 안에서 모순이 일어난 거예요. 선택지 안에서 모순, 얘 뭐야? 네, 선택지 안에서 모순이 일어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많이 소개가 됐냐면 독서 영역에서 많이 소개가 됐던 것들이에요. 근데 이게 화작까지 넘어온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화작을 어렵게 만드는 방법은 독서에서 끌어오는 거예요. 오답을. 그러면 독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니은을 활용해서, 니은이 아까 인터뷰 자료였죠? 신문 기사였죠? 네, 기존 교육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실천 방안을 이끌어낸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기후변화 대응 관련된 학교 교육의 변화 방향. 학교랑 사회가 실천 연계형 교육으로 가야 돼 라고 얘기한 건데 4문단에 보강해야겠어. 자, 그러면 4문단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나를 봐야지. 학교 교육에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으니까 4문단에 이걸 써야 되는 게 맞아요. 네, 그럼 보세요. 요 얘기가 맞는지 봐야 되고 이 얘기가 맞는지 봐야 되고 이 얘기가 맞는지 봐야 돼요. 하나의 선지 안에서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되는 게 세 종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선택지를 판단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가는 겁니다. 디귿을 활용하여 미래 세대는 폭염으로 인한 영향을 더 크게 받게 될 것이라는 전문가의 예측을 그런 얘기 했어요. 청소년들의 활동 참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의 근거로 그러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근거로 얘를 활용할 수 있느냐? 미래 세대가 폭염으로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거니까 기후변화 그를 늦추기 위한 방안에 동참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1문단에서 그런 얘기 했나? 보니까 기후변화에 대응해 미래 세대의 청소년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된다. 그러면 미래 세대가 위협을 받을 거니까 미래 세대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얘기는 자연스러워요. 이건 맞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고르면 이런 것 때문에 고를 거라고. 이런 것 때문에. 얘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의 근거가 될 수 있나? 이런 생각할 거라고. 그러면 선택률이 높았나를 보면 되겠죠? 네. 선택률이 높았나 보면 24%가 이선지를 골랐죠. 이해돼요? 근데 이 정도면 맞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틀렸다는 근거가 없으면 맞는 겁니다. 기억-1과 기억-2를 활용해서 청소년 다수가 참여한 활동들을, 그럼 청소년 다수가 참여한 활동들이 뭐였나? 얘네들인 거지. 50% 넘으면 다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참여 기회가 없다고 답한 청소년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 활동의 사례로. 그러면 기억-1에서 기회가 없었다. 근데 일회용품 줄이기, 분리 배출 이런 거는 기회가 없는 건 아닌 것 같잖아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3문단에 추가해야겠어. 그러면 3문단을 가보니까 청소년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으니까 그 방안을 알려주는 것으로 쓸 수 있네요. 오케이, 좋아요. 기억-2와 니은을 활용하여 지역 환경 개선 활동이나 캠페인 이런 지역 사회 연계 활동을 청소년 긍정적인 인식 형성을 위해서 학교가 지원할 사례. 그러면 학교가 이런 것들을 지역사회에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4문단에서. 학교가. 맞죠? 네. 교육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걸 도와줘야 된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에 이런 얘기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45번까지 끝났죠. 네. 그러면 화작. 여러분들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매체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 화작. 이렇게 풀었습니다. 매체도 비슷한 방식으로 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화작 해설 마치고요. 저는 엄매로 넘어갔다가 독서 문학으로 가도록 할게요.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